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문제인가에 대한 부분을 심사위원들이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기에서 명확한 차별화가 보인다라는 거죠. 자, 이제 서류 심사는 통과하셨고 이제 발표 심사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발표 심사를 준비하면서 항상 떠오르는 궁금증은 심사위원들은 무엇을 질문을 할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들 모두가 갖고 계실 겁니다. 이제 막 발표 심사를 처음으로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전에 발표 심사에서 탈락하셨던 분들, 자,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발표 심사 통과율을 2배 이상 올릴 수 있는 핵심적인 전략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발표 자료는 보시는 것과 같이 문제정의, 해결 방안, 스케일업, 팀, 이처럼 4개의 구성 요소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경쟁하는 다른 팀들도 모두 다 똑같이 이처럼 4개의 구성 요소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른 경쟁팀들과 함께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자, 그렇다면 과연 이 4개의 구성 요소들 중에서 심사위원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이고 여러분들은 경쟁 업체들 대비 어떻게 더 잘 대응을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확실한 심사위원들의 중점 고려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5가지 요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저도 10년 넘게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보는 과정들을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확인했던 공통점 중에 하나인데요. 무엇보다 첫 번째는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문제인가를 여러분들이 끌고 왔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 첫 번째 중점 사항이 해결이 되면 그 다음 심사위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과연 여러분들이 갖고 온 해결 방안, 즉 솔루션들이 실현 가능한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른 경쟁사 대비 차별화가 충분히 있어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리고 수익 모델이 작동 가능한지, 마지막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지를 이 5가지 항목에 맞춰서 중요하게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심사위원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이 기준으로 높은 점수를 줄 것인지 낮은 점수를 줄 것인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것은 과연 이 5개의 중점 고려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문제인가에 대한 부분을 심사위원들이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대응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기준점은 고객들은 이 문제를 겪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다른 대체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체제가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부분들을 증거 기반으로 답변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대체제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체제는 고객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경쟁사 제품과 서비스를 우리는 대체제라고 이해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대체제를 끌고 오는 게 중요하냐? 심사위원들이 여러분들이 발견한 문제 정의에 대해서 그러면 이 문제가 정말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문제라면 고객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 노력이 무엇이고 그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대체제를 쓰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검토를 한다는 거죠. 많은 팀들이 이걸 놓치고 문제 정의만 건드리고 해결 방안으로 넘어가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 문제 정의에서 대체제를 여러분들이 건드릴 수 있다면 다른 경쟁사 대비 경쟁력이 훨씬 더 있다라는 부분을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예시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자, 보시는 예시는 저희 캠피엘에서 멘토링과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예비 창업 패키지를 통과했던 팀의 발표 자료인데요. 자, 이 팀은 실시간 음성 공유와 동시 필기 기능으로 전현직자에게 직접 과외를 받는 1대1 취업 과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타겟 고객이 2개예요. 첫 번째는 취업 준비생, 그리고 두 번째는 전현직자인데 이 2개의 고객군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프리토타입을 가지고 시장 검증을 했던 팀의 사례입니다. 자, 이 팀은 문제 정의가 다시 보시는 것과 같이 명확한 두 개의 문제를 제시를 하고 있고,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고객들의 인터뷰나 또는 카카오톡의 대화들을 통해 가지고 증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다른 지원 업체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차별화를 꾸려야 되는 부분들은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대체제가 이미 있고, 이 대체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이 팀도 취업과에 관련해 가지고 이미 일반 과외나 커피챗과 같은 다양한 대체제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이 있다라는 것을 다양한 고객들을 인터뷰해서 여기에서 인사이트를 끌고 와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겠다라는 방안들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확한 차별화가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발표를 하시더라도, 혹시라도 내가 발표 자료에 대체제에 대한 내용들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발표를 할 때 대체제에 대한 언급을 꼭 해주신다면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솔루션이 실행 가능한가라는 부분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솔루션에 대해서 여러분들 소개를 할 때 굉장히 기능적으로 복잡하게 아주 기술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심사위원도 고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 관점에서 우리 솔루션을 과연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용 프로세스를 아주 쉽고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다면 심사위원분들은 여러분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굉장히 빠르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제품을 통해서 고객들이 어떠한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빠르게 캐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기술적으로 어렵게 여러분들의 솔루션을 설명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앞서 설명드렸던 팀의 예시인데요. 자, 이 팀은 본인들의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프리토타입으로 이렇게 화면으로 직접 보여주고, 그리고 이 프리토타입이 갖고 있는 기능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두 개를 제시해 줌으로써 심사위원들이 아주 쉽고 빠르게 솔루션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하고, 이 솔루션이 작동 가능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발표를 하시더라도 솔루션에 대해서 지금 발표 자료에 굉장히 어렵게 기술되어 있더라도 아주 쉽게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노력을 미리 준비를 해 가시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다른 경쟁사들과 차별화가 있는지를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응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보다 앞에서 얘기했던 해결 방안들을 끌고 와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경쟁사들과 차별화가 있다는 것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차별화 포인트를 너무 많이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딱 두 가지.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차별화 포인트를 제시할 수 있다면 심사위원 분들은 긴 발표 시간 동안 이 팀의 명확한 차별화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었지라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마지막 평가를 할 때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표 자료에 너무 많은 차별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있다 하더라도 발표할 때에는 명확하게 딱 두 가지 차별화 포인트만 강력하게 전달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팀의 이제 사례인데요. 자, 앞서 팀의 이 사례도 보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차별화 포인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즉 멘토 멘티 매칭, 실시간 음성 공유, 동시 필기 등등 총 7개가 있는데도 앞서 얘기했던 해결 방안 그리고 제품 소개를 보면은 실시간 음성 공유와 동시 필기가 아주 강조가 잘 돼 있었죠. 그래서 본인들도 이렇게 실시간 음성 공유와 동시 필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른 경쟁사들보다 명확한 차별화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을 보시는 것과 같이 하이라이트 이 박스를 쳐가지고 전달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 자료를 가지고 전달하는 것과 함께
발표를 할 때도 자, 우리 팀의 명확한 차별화 포인트는 보시는 것과 같이 첫 번째, 실시간 음성 공유, 그리고 두 번째, 동시 필기에 있어서 숨고나 커피챗 이따 일반 거래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명확한 차별화 포인트가 있어서 실제 고객 검증을 할 때도 고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피드백들을 주었다라는 것들을 강조를 했고, 이 부분이 실제로 심사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얻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후일담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차별화 포인트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해 가시고 명확하게 전달을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수익 모델이 작동 가능한지가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아이템이 지속적이고 성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인지, 즉 돈을 벌 수 있고 그 돈을 창출해 가면서 과연 고객들을 계속 확보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가장 현명하게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앞서 여러분들이 솔루션에서 보여주셨던 프로토타입이나 MVP에 대한 여러 가지 화면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MVP와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과연 여러분들이 고객 검증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그 결과값들을 명확하게 전달을 해 주시면은 심사위원분들은 앞서 제시했던 고객들을 위한 솔루션에 있어서 명확하게 테스트를 했고 그 테스트한 결과값들로 인해서 고객들이 비용을 지불할 의사까지도 어느 정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설득을 심사위원들이 얻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예시도 보면은 앞서 팀의 사례인데요. 자, 이 팀도 보면은 결국에는 본인들이 프로토타입과 MVP를 통해 가지고 고객들을 어떻게 검증했고, 그리고 고객들은 몇 명이 실제로 반응을 했고 그 반응한 수치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매출을 실제로 끌어냈는지. 만약에 매출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과거 고객 인터뷰를 했을 때 고객들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던 고객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수익 모델을 접목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매출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지까지도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면 심사위원분들은 수익 모델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모델, 즉 창업 아이템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좀 검토하셔야 될 거는 무엇이냐면 앞서 문제 정의에서 여러분들이 자, 우리 고객은 누구이고 이 고객은 어떤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실 거예요. 자, 여기서 건드렸던 고객군은 굉장히 협소하고 명확한 고객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고객만 가지고 우리가 수익 모델을 구현을 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작고 그리고 매출 규모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사위원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지원 업체들과 상대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상대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문제 정에서 제시했던 고객군은 굉장히 협소하지만 우리가 향후에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다른 고객군들을 확장하면서 또는 기업들을 공략하면서 수익 모델을 넓혀가고 시장을 크게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이러한 고객군 확장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면 심사위원분들의 이런 또 신뢰 그리고 또 성장 가능성에 대한 믿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분명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앞선 팀의 예시인데요. 자, 저 팀은 취업과에 관련해서 초기 타겟 고객은 기자, 아나운서, PD, 방송작가였습니다. 자, 이 고객군들을 대상으로 시장 규모는 보시는 것과 같이 173억 정도밖에 안 돼서 다른 지원업체들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협소한 고객군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팀은 본인들이 향후에 어떤 고객군으로 확장할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이 넓혀질 수 있는지를 이처럼 논리정연하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심사위원분들이 초기에 문제정의에서 밝혀진 고객군은 굉장히 협소하지만 향후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넓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5가지 항목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중점 고려 사항들을 확인을 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치는 가장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 창업팀들을 심사하면서 그리고 또 멘토링하면서 컨설팅하면서 발견했던 거였는데요. 굉장히 많은 창업팀들이 착각하는 거 하나는 우리가 심사를 했을 때, 즉 심사위원분들이 본인들의 사업 아이템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전문가다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심사위원분들은 절대 전문가가 아닙니다. 물론 심사위원분들은 본인들의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모델 또는 투자 이쪽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요. 뭐 어떤 분은 특허 이처럼 다 각자의 스페셜티와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시하고 있는 창업 아이템과 또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은 심사위원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심사위원이 전문가라고 착각을 하고 여러분들의 발표 자료의 내용을 전문가 수준에 준하는 대상으로 전달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막상 심사위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전문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순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따라가기 어렵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전문 용어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대표님 발표 잘 들었는데요. 앞서 정의했던 문제가 무엇이었죠? 또는 기능이 무엇이었죠? 이런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긴장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오늘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구나. 이미 다른 팀들은 굉장히 심사위원들을 쉬운 언어로 설득을 해가면서 공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뒤처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굳이 심사위원들에게 어려운 용어를 절대로 하실 필요 없고 아주 쉬운 용어로 해야 되고요. 이렇게 쉬운 용어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노력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여러분들의 부모님 또는 지인분들을 여러분들 거실이나 또는 소파에 앉혀 두시고 한번 발표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발표 연습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지인분들이 그렇지, 너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나 알겠어, 이해하겠어, 이런 답변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발표 준비가 되어 있고 심사위원분들에게도 쉬운 용어로 전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저도 과거에 스타트업을 또 2년 동안 했었는데요. 이때도 투자자 또는 정부 지원 사업에 발표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습을 했었는데요. 저도 이러한 그 우를 몇 번 범하고 나서 이런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그때 당시에 저희 와이프 그리고 초등학교 딸아이를 소파에 앉혀놓고 발표 연습을 하고 딸아이와 저희 와이프가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알겠어, 이해하겠어, 아빠 대충 무슨 말인지 약간은 이해가 가요 라는 답변이 얻어지면 드디어 이제 내가 발표 준비가 됐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실제 발표를 했을 때 투자자나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굉장히 좋았고 실제로 좋은 결과들을 얻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단언코 이거를 꼭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 또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팁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쉬운 용어로 설명하기 첫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가 또 있는데요. 두 번째는 증거 중심으로 답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심사위원분들이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창업자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답변을 할 때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또는 저희 팀이 봤을 때는 이러한 언어를 써가면서 답변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언어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심사위원 관점에서 봤을 때 저 답변을 들었을 때는 저거는 주관적인 생각인데 저거는 창업팀 또는 창업자의 주장인데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판단하는 순간 심사위원분들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심사위원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답변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고객들을 인터뷰한 결과, 저희가 MVP를 가지고 고객들을 테스트한 결과와
같이 우리가 이 답변은 고객들로부터 얻어낸 결과를 가지고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강조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많은 창업자분들이 놓치고 질의응답에서 답변을 하는 순간 결국에는 심사위원분들이 저거는 창업자의 주관적인 생각인데 주장인데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집중적으로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더 꼬치꼬치 캐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드리고 싶은 발표 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 발표장에 들어가게 되면 심사위원분들이 대략 4명에서 5명 정도가 이렇게 디귿자 모양 또는 일자 모양으로 앉아서 여러분들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이제 발표 준비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자, 이럴 때 처음 발표장에 들어가시는 순간 또는 과거에 발표를 하시더라도 굉장히 떨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당황하시게 되는데요. 자, 이럴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여러분들이 준비하셨던 거를 100%, 200% 소화하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순간 가장 가운데에 앉아 계신 발표 심사위원 또는 그 심사위원의 왼쪽과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여러분들이 시선 처리가 편한 심사위원분을 하나 찍어 두시고 그 심사위원분의 이마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보시면은 이마를 보는 순간 시선을 바로 1대1로 마주치는 것을 피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마를 보면서 안정적으로 발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숙지해 가시면서 발표를 임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굳이 비싸게 우황청심만 드시면서 이렇게 떨리는 마음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들어가시는 순간 가장 가운데 앉아 계신 심사위원 또는 왼쪽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심사위원 분들 중에 그나마 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가장 온화하신 표정을 갖고 계신 분을 선택하시고 그분의 이마를 보시면은 눈을 마주칠 염려가 없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발표에 임할 수 있고 질의응답에도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 꼭 지키시기 바라고요. 자, 이처럼 여러분들이 발표 심사를 전문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저 같은 전문가나 또는 주변에 발표를 좀 더 전문적으로 봐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또 발표 자료의 구성과 그리고 발표 자료 안에 들어가야 될 각각의 단어들을 전문적으로 봐주시는 분으로부터 코칭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만약 그런 분이 주변에 없으시다면 저희 캠피엘은 보시는 것과 같이 이처럼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정부 지원 사업뿐만이 아니라 투자자를 위한 IR 덱을 저희가 스토리보드 중심으로 구조화해서 그리고 잘 만들어서 전달하는 것까지 저희가 모든 과정들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도 교육을 하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저희 캠피엘을 통해 가지고 저희의 노하우를 얻으시고 여러분들이 발표나 또는 투자자 미팅들 준비를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분명히 얻으실 수 있고요. 자, 저희는 이러한 노하우들을 저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구조화된 여러분들의 발표 자료 그리고 이 발표 자료의 에지이즈, 현황을 분석하고 여기에서 어떤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고 여기에서 어떠한 방향성으로 여러분들이 발표 자료를 준비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저희의 노하우를 직접 생성형 AI에 담아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저희 서비스를 한번 이용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저희 서비스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또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고정 댓글에 있는 내용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제든지 저희 서비스를 한 번쯤은 검토해 주시고요. 저희 채널을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은 발표 자료뿐만이 아니라 향후 IR 덱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작성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정말 심사위원 그리고 투자자 관점의 노하우들을 아낌없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의 내용은 여기까지 전달 마무리하고요. 앞으로 또 좋은 기회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